총알이 빗발치는 서해 바다. 제발 날 좀 살려주시라요. 북한 경비정 두 척이 한 여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림설아. 아니 본명은 박서윤. 북한에서 길러진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임설아! 이 배신자 에미나이! 빨리 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쏴 죽이라오! 하지만 그녀는 외쳤어요. 난 림설아가 아니에요. 박서윤입니다. 20년 전 7살 소녀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중국인들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팔려가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한국을 증오하는 북한의 여성 군인 장교로 길러졌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 유품에서 발견한 서류. 성명 박서윤. 남조선 서울 출신. 7살 여자. 그 순간 잊었던 기억이 점차 돌아오고 목숨을 건 탈북을 결심합니다. 약속했잖아요. 당신을 지키겠다고.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어머니, 내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소녀에서 여성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슴 뭉클해지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1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7살 박서윤은 아빠 손을 꼭 잡고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빠, 저거 타고 싶어요. 서윤이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폴짝폴짝 뛰었어요. 아빠는 웃으며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엄마랑 먼저 타고 있어. 아빠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엄마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하얀 목마 위에 앉아 신나게 웃었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서윤도 따라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회전목마가 멈췄어요. 엄마가 서윤을 안아 내려주었습니다. 엄마, 재미있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아빠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엄마가 핸드백을 뒤지며 휴대폰을 찾았어요.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 그때였어요. 꼬마 친구, 엄마가 저기서 부른다. 낯선 남자가 중국어 억양으로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이상했어요. 엄마가 저기 있는데요? 서윤이 엄마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남자는 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빨리 가자. 엄마가 급하다고 했어. 싫어요. 놔주세요. 서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말 공원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음악소리, 사람들 이야기 소리. 서윤의 작은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남자가 서윤을 번쩍 안아 올렸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서윤은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엄마. 뒤돌아본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빨랐어요. 공원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엄마의 비명이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검은 승합차 안. 서윤은 울고 또 울었어요. 옆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조용히 해. 남자가 무섭게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밤이 되었어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중국 어딘가의 낡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어두운 방, 딱딱한 바닥, 차가운 벽. 서윤은 매일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북한 사람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조철민. 그는 서윤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이 아이 남조선 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데려왔습니다. 중국인 인신매매범이 대답했어요. 조철민의 눈이 빛났어요. 뭔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소. 조철민은 서윤을 안아들었어요. 서윤은 너무 지쳐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축 늘어졌어요. 압록강을 건넜어요.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몰랐어요. 자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평양 외곽의 비밀시설. 어린 서윤은 작은 방에 갇혔어요. 매일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림설아다. 너의 부모는 혁명 열사였다. 남조선 놈들이 부모를 죽였다. 너는 복수해야 한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이름은 박서윤이에요. 엄마는 살아있어요. 그럴 때마다 벌을 받았어요.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가뒀어요. 7살 아이는 너무 어렸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서윤은 지쳤습니다. 제 이름은 림설아예요. 그제야 밥을 줬어요. 따뜻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박서윤이라는 이름이 흐릿해졌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어요. 회전목마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박서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림설아뿐이었습니다. 2017년 평양 대남방송국. 26살이 된 림설아는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단정한 군복, 곱게 핀 자세, 차가운 눈빛, 완벽한 북한 선전 아나운서였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적입니다. 또박또박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매일 같은 방송을 했습니다.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어요. 방송이 끝났어요. 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요. 휴게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피곤했어요. 업무상 남한 드라마를 모니터링해야 했어요. 적들의 선전물이라며 비판하기 위해서였죠. 설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남한 드라마가 재생됐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설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상했어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저들은 적인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빨리 지워야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가정보원 본부. 강민혁은 대형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38살, 15년 경력의 대북 심리전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림설아의 방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민혁은 영상을 멈췄어요. 림설아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1997년 실종 아동 사건 기록이었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보였어요. 7살 박서윤.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민혁은 사진과 화면 속 림설아를 번갈아 봤어요. 눈매, 코의 형태, 입술 라인. 20년이 지났지만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87% 일치. 민혁은 중얼거렸어요. 컴퓨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팀장 오정훈이 들어왔습니다. 민혁 확신하나? 네, 팀장님.
림설아는 20년 전 납북된 박서윤이 맞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오정훈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구출 가능성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심리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민혁은 파일을 덮었어요.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작전명은 회전목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한다. 조심해라. 민혁은 다시 화면 속 림설아를 봤어요. 차갑고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알았어요. 그 안에 7살 박서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회전목마를 타고 노래하던 그 아이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걸. 기다리세요, 서윤 씨. 곧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 속 림설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박서윤을 집으로 데려갈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2017년 5월 서울 국가정보원 지하작전실. 민혁은 작은 USB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USB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옆에 선 신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혁의 파트너였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이 USB에는 그녀의 감정을 깨울 열쇠가 들어있어요. USB 안에는 1997년 뉴스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이 실종됐을 때의 뉴스였죠. 부모님이 울며 딸을 찾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 협력자에게 전달하세요. 림설아의 책상 서랍에 넣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동욱이 USB를 받아 나갔어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서윤 씨. 같은 시각 평양 대남방송국. 설아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방송 3개, 회의 2개, 보고서 작성. 피곤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물병을 꺼내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작은 USB였어요. 검은색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아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아침엔 없었던 건데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USB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떴어요.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1997년 11월 2일 KBS 뉴스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제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7세 여아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어린이 대공원이 보였어요. 회전목마가 돌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실종 아동은 박서윤 양 7세입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설아는 숨이 막혔어요.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거울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한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남자가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서윤이 좀 찾아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돌아와. 설아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울컥하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적국 사람인데.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동영상이 끝났어요. 설아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박서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회전목마,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노랫소리,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설아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지러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설아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동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울고 있는 여자, 엄마 여기 있어. 하던 그 목소리.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회전목마가 돌고 있었어요. 설아는 하얀 목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재미있어요. 설아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 서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엄마. 설아가 손을 뻗었어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림설아다.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박서윤이에요. 어린 설아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꿈에서 깼어요. 설아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박서윤. 나는. 박서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설아는 달라졌어요. 방송 중에 실수가 잦아졌어요. 대본을 읽다가 멍해지곤 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설아 동무, 괜찮소?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설아는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회전목마,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어둠. 낮에는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누구지? 림설아? 박서윤? 일주일 후, 설아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양어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창고로 갔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였습니다. 양어머니의 유품이 쌓여 있었어요.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옷, 책, 사진들. 그리고 발견했어요. 작은 금속 상자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망치로 자물쇠를 부쉈어요. 상자가 열렸어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고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극비.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입양 아동 신상 기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읽었어요. 입국일 1997년 11월 8일. 출신 남조선 서울특별시. 원성명 박서윤. 인수 경로 중국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매입. 새 성명 림설아. 용도 장기 난파 공작원 양성 대상.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7살쯤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이었어요. 나는 박서윤이었어. 설아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간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부모도 거짓, 이름도 거짓, 과거도 거짓,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엄마, 설아는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어딘가에 있었어요. 20년째 딸을 찾고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같은 시각 국가보위성 사무실. 조철민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45살 국가보위성 소령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림설아의 최근 행동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 행동 빈번, 방송 중 실수 증가, 야간 외출 없음. 하지만 집에서 이상한 소리 포착. 조철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림설아, 20년 전 그 아이를 데려온 게 자신이었어요. 그 공작으로 승진했었죠. 만약 림설아가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도 끝이었어요. 계속 감시하라. 24시간 미행을 붙여라. 알겠습니다. 동무소령. 조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안했습니다.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톱니바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만에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북한 DMZ 인근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4시였어요. 설아는 군복을 입고 철책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국경 경비 임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임무였죠.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남자였어요. 설아는 재빨리 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멈춰. 누구냐?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쏘지 마시오, 림설아 동무. 북한 사투리였어요.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남조선 사람이지?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예리하시군요. 맞습니다. 저는 남한 사람입니다. 설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쏘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지? 당신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니까요. 설아의 손이 흔들렸어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림설아 동무. 아니, 박서윤 씨. 그 이름. 설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USB를 보셨죠? 그걸 보낸 사람이 접니다. 설아는 총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국가정보원 대북팀 소속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보낸 거야?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혁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당신을 구하려고요. 구한다고?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납북된 한국 아이입니다. 7살 때 중국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됐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팔렸죠.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민혁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총은 여전히 민혁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한 가족의 사진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여자아이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설아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나 맞습니다. 7살 때 당신이에요. 다음 사진을 봤어요. 나이 든 부부였어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젊은 부부와 닮았어요. 이분들이 내 부모, 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입니다. 20년째 딸을 찾고 있어요. 설아는 주저앉았어요. 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20년을. 민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매년 11월 1일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가십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날이죠. 실종 전단지를 들고 하루 종일 서 계세요. 설아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민혁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설아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요. 한참이 지났어요. 설아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나를 구하려는 거죠?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민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 동생도 탈북을 시도했어요. 설아가 민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도중에 발각됐어요. 결국 민혁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못 살렸어요. 제가 늦었거든요. 설아는 민혁의 얼굴을 봤어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민혁이 설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부모님은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째요. 설아는 새로운 눈물을 흘렸어요. 데려가 주세요. 뭐라고요? 집으로. 진짜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민혁의 눈이 커졌어요. 확실합니까?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을 거짓으로 살았어요. 이제 진짜로 살고 싶어요. 민혁이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데려가겠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설아와 민혁은 7번을 더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민혁은 남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청년들. 설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어느 날 민혁이 작은 무전기를 건넸어요. 이걸 가지고 계세요. 긴급할 때 연락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설아는 처음으로 민혁에게 반말을 했어요. 민혁이 웃었어요. 이제 편해지셨네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봐줘요. 도구가 아니라.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도구였어요. 선전도구, 공작도구. 사람이 아니었죠. 당신은 사람입니다. 박서윤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설아는 민혁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8월 말, 조철민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림설아, 최근 DMZ 인근에서 이상 행동. 누군가와 접선한 것으로 추정. 조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미친.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림설아를 24시간 감시하라. 통신도 감청해. 집에 카메라도 설치하고. 알겠습니다. 조철민은 창밖을 노려봤어요. 배신하려는 거냐, 림설아. 내가 키운 놈이. 만약 설아가 탈북한다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요. 20년 전 납북 공작이 밝혀집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신도 가족도 모두 수용소로 갈 거예요. 죽여서라도 막아야 해. 조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9월 27일 설아의 집. 설아는 작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7살 때 자신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무전기로 민혁에게 연락했어요. 민혁 씨,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10월 3일 새벽 3시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꼭 와줘요. 약속합니다. 반드시 데려가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안녕, 림설아.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 박서윤으로 살 거야. 하지만 불안했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같은 시각 조철민의 사무실. 소령 동무 림설아가 10월 3일 새벽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부하가 급히 보고했어요. 조철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확실한가? 예. 감청 결과입니다. 조철민은 주먹을 쥐었어요. 특수부대를 준비시켜라. 10월 3일 림설아를 생포한다. 아니, 사살해도 좋아. 알겠습니다. 조철민은 이를 갈았어요. 감히 날 배신해?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창밖 어둠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가보자, 림설아.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0월 3일.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2017년 10월 2일 밤 11시. 설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이에요.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게 달라져요. 탈출하는 거예요.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괜찮아. 민혁 씨가 있어. 약속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일어나야 했어요. 자정. 설아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어요. 작은 배낭을 메었습니다. 가볍게 움직여야 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방을 둘러봤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죠. 안녕. 작별 인사를 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서해안을 향해서요. 새벽 1시 30분 서해안 어촌마을. 설아는 작은 포구에 도착했어요. 어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미리 알려준 배를 찾았어요. 낡은 고무보트였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재빨리 보트에 올라탔어요.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용히 노를 저었어요. 보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다는 고요했어요. 무전기를 꺼냈어요. 민혁 씨, 지금 출발했어요. 잘했어요. NLL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조심해서 오세요.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통신이 끊어졌어요. 설아는 계속 노를 저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철민의 차. 조철민은 특수부대원 5명과 함께 있었어요.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림설아가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바다로? 조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비정을 준비시켜라. 당장? 알겠습니다. 조철민이 이를 갈았어요. 절대 놓치지 마라. 죽여서라도 막아. 차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어요. 새벽 2시 20분 서해 바다 위. 설아는 계속 노를 저었어요. 팔이 너무 아팠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남쪽이었습니다. 한국 쪽이에요. 조금만 더. 그때였어요. 뒤에서 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설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경비정이었어요. 두 척이었습니다. 불빛이 설아를 비췄어요. 저기다. 림설아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조철민이었어요. 안 돼. 설아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보트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설아는 몸을 낮추고 계속 노를 저었어요. 경비정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빨랐습니다. 고무보트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민혁 씨, 도와줘. 새벽 2시 30분 NLL 남쪽. 민혁은 고속보트에 타고 있었어요. 동욱과 함께였습니다. 형님, 북한 경비정이 움직였습니다. 동욱이 레이더를 보며 말했어요. 어디로? 서윤 씨 방향입니다.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속력으로 간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서윤 씨, 버텨요. 거의 다 갔어요. 민혁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새벽 2시 40분, 바다 위. 설아는 계속 노를 저었어요. 어깨에 총알이 스쳤어요. 피가 흘렀어요. 뜨거웠습니다. 왼손에 힘이 풀렸어요. 노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경비정이 바로 뒤까지 왔어요. 림설아, 멈춰라. 조철민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설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조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싫어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난 박서윤이에요. 림설아가 아니에요. 탕. 조철민이 직접 총을 쏘았어요. 총알이 설아의 보트를 맞췄습니다. 구멍이 뚫렸어요. 공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보트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설아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이 막혔어요. 민혁 씨,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때였어요.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고속보트가 파도를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한국 보트였어요. 서윤 씨,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설아에게 헤엄쳐 왔습니다. 잡아요. 민혁이 설아를 안았어요. 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왔어요. 정말 왔어요. 설아는 민혁의 품에서 울었어요. 동욱이 보트를 몰았어요. 남쪽으로 전속력이었습니다. 이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뒤에서 한국 경비정이 도착했어요.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즉시 북쪽으로 후퇴하시오. 조철민의 경비정이 멈춰 섰어요. NLL을 넘을 수 없었어요.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조철민은 멀어지는 설아를 노려봤어요. 림설아, 이 배신자.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경비정이 천천히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 30분 인천 항구. 보트가 도착했어요. 설아는 민혁의 부축을 받아 육지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한국 땅이었어요. 설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왔어요. 집에 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혁이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윤 씨. 설아는 민혁을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부상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설아를 들것에 눕혔어요. 구급차로 향하면서 설아는 북쪽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북한이 있었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안녕, 림설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2017년 10월 3일, 인천 세브란스병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설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방이었어요. 병원이었어요.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었습니다. 민혁 씨. 설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혁이 물을 건넸어요. 설아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죠? 네. 인천입니다. 안전해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집에 온 거예요? 민혁이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네. 이제 집이에요. 일주일 후, 설아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신체 검사, 심리 검사, 그리고 DNA 검사까지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신원 확인 절차였습니다. 불편하시죠? 민혁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설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혁 씨, 제 부모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세요. 곧 만나실 수 있어요. 무서워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인데 저를 알아볼까요? 저는 너무 달라졌어요. 민혁이 설아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알아보실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10월 15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서윤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997년 실종된 박서윤 양과 99.99% 일치합니다. 확실합니다.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간의 의문이 끝났어요. 자신은 정말 박서윤이었어요. 10월 20일, 재회의 날이었어요. 병원 특별 상담실이었어요. 설아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혁이 옆에서 말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나이든 부부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진 속 젊은 부부와 닮았습니다. 설아의 부모였어요. 어머니가 설아를 봤어요. 서윤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서윤이. 정말 너구나.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놓쳤어. 미안해.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도 다가왔어요. 말없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설아는 부모의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아빠, 20년 만에 부르는 말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20년의 공백은 너무 컸습니다. 설아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어색했어요. 서윤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야.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요. 설아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엄마. 억지로 웃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악몽을 꿨어요. 조철민이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설아는 민혁에게 전화했어요. 민혁 씨, 잠이 안 와요. 무서워요. 지금 갈게요. 기다리세요. 30분 후 민혁이 왔어요. 밖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적응하기 힘들죠?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모든 게 낯설어요. 부모님도, 집도, 음식도.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림설아도 박서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누구죠? 민혁이 걸음을 멈췄어요. 설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 다예요. 뭐라고요? 림설아로 살았던 20년도 당신이고 박서윤이었던 7년도 당신이에요. 다 받아들이면 돼요. 설아는 민혁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부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11월 1일. 특별한 날이었어요. 20년 전 설아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민혁도 함께였습니다. 회전목마 앞에 섰어요. 여기서 내가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엄마가 너를 놓쳤어. 설아는 회전목마를 바라봤어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얀 목마, 엄마의 노랫소리.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설아가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설아를 봤어요. 기억나니? 그 노래. 조금씩 기억나요. 설아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죠?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어. 어머니와 설아가 껴안았어요. 2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어요. 2018년 3월. 6개월이 흘렀어요. 설아는 많이 적응했어요. 이제 서윤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사였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을 도왔어요. 선생님, 저도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젊은 탈북민이 물었어요.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요. 민혁과도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고마움이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어요. 민혁이 없으면 불안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 민혁 씨를 좋아하는 거야. 4월 첫째 주 인천 월미도. 민혁이 서윤을 산책에 초대했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어요. 서윤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혁이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혁이 서윤을 돌아봤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민혁 씨? 민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악몽 꾸고 적응 못하고. 민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함께 채워가면 되니까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답은? 민혁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100번도 더 네예요. 민혁이 반지를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5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부모님, 민혁의 가족, 센터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서윤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민혁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20년을 잃었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20년을 얻었어요. 진짜 내 이름으로, 진짜 내 인생을요.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저는 박서윤이에요. 당당하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윤과 민혁은 키스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짜 이름으로, 진짜 사랑과 함께,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2018년 10월, 인천 송도. 서윤과 민혁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출발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혁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가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집. 서윤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행복해서요. 너무 행복해서. 서윤은 민혁을 껴안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집, 20년 만에 찾은 가족, 20년 만에 찾은 이름.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첫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가득했어요. 김치, 계란, 우유, 과일들. 이 모든 게 내 거야.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았어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서윤은 계란을 꺼냈어요.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지글지글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민혁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맛있겠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계란 프라이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도 웃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유로운 아침이었어요. 11월. 서윤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했어요. 매일 출근했습니다. 상담실에서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젊은 여성이 울며 말했어요. 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정말요? 네.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웠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어려웠고요.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천천히요. 선생님처럼 저도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은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12월. 서윤은 몸이 이상했어요. 자꾸 피곤했습니다. 메스꺼웠어요. 병원 가봐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서윤은 멍했어요. 네. 임신 6주예요. 건강하세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혁에게 달려갔어요. 민혁 씨,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기예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윤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2019년 1월, 서윤은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부모님 집에 놀러 갔어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리 딸?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엄마. 어머니가 서윤을 끌어안았어요.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우리 서윤이가 엄마가 되는 거구나.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잘했어, 딸. 정말 잘했어. 온 가족이 행복해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어머니가 서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이제 둘이 먹어야지. 서윤은 밥을 먹으며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거예요. 5월, 서윤의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센터 일은 잠시 쉬었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집에서 아기용품을 준비했어요. 작은 옷, 작은 신발, 작은 이불. 이렇게 작아? 서윤이 아기 옷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그럼요. 신생아는 정말 작아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어느 쪽이든 좋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서윤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아, 지금 찼어요. 정말요? 민혁이 서윤의 배에 손을 댔어요. 다시 한번 발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와, 우리 아기.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윤도 울었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7월 15일. 진통이 시작됐어요. 민혁 씨, 아파요. 병원 가요. 지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심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의사가 말했어요. 숨 크게 쉬고 힘 주세요. 서윤은 온 힘을 다했어요. 으악. 나왔어요. 딸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서윤은 기진맥진했지만 웃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이쁜 아기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서윤은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혁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쁘죠? 우리 딸. 네. 정말 이뻐요.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자유의 땅에서 태어난 생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부모님이 마중 나왔어요. 우리 손녀, 보자. 할머니가 아기를 안았어요. 할아버지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었니? 네. 박지유예요. 자유의 유자요. 서윤이 말했어요. 자유. 좋은 이름이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유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우리 이쁜 지유. 어머니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은 20년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유는 달랐습니다. 지유는 처음부터 자유로웠어요. 처음부터 사랑받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뭐가 고마워, 딸. 날 찾아줘서요. 20년을 기다려줘서요. 당연한 거지. 넌 우리 딸이니까. 가족이 모두 껴안았어요. 8월, 인천월미도. 서윤은 유모차를 밀며 산책했어요. 민혁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출렁였어요. 저 바다를 건넜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목숨 걸고요.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네.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지유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민혁이 물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20년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새로운 20년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서윤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는 박서윤이에요. 진짜 박서윤이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예요. 민혁이 서윤을 껴안았어요. 사랑해요, 서윤 씨. 저도 사랑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유모차에서 지우가 눈을 떴어요.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애. 서윤이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딸 예쁜 꿈 꿨어? 지우가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너는 자유롭게 자랄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는 행복할 거야. 엄마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민혁이 두 사람을 안았어요.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어요. 빼앗긴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짜 이름으로, 진짜 사랑과 함께, 진짜 자유 속에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행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공감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